안녕하십니까. FE솔루션의 조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FE솔루션에서 작년에 로컬 LLM을 선정한 과정과 올해 상반기에 요구사항 관리 기능을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략적인 목차이고요. 온프레미스 LLM을 선정한 과정과 이제 로컬 LLM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그리고 문서에서 요구사항을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 어떻게 구현했는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이제 속성 추출 기능, 이제 문장 품질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체 아키텍처라고 그려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SE랩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를 대략적으로 그린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이쪽에 보이는 이제 그 파스 AI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FE솔루션으로 만든 이제 요구사항 처리 기능과 다이어그램 구성 기능, 이제 기타 기능들과 이제 젠마4라고 하는 온프레미스 LLM이 서빙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봤다고 했을 때, 이 파스 AI에는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정의된 6개의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요 중에 3개 구현 완료된 요구사항 생성 파이프라인과 요구사항 속성 추출 및 분류, 그리고 이제 품질 평가 및 개선, 요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 3개의 기능은 고유의 프롬프트를 이제 젠마4라는 로컬 LLM에 전달이 되어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작년에는 온프레미스 LLM을 선정하기 위해 이제 LLM 후보들 몇 가지 선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젠마3 27B라는 모델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위에는 뭐 이제 테스트를 위한 뭐 플랫폼 구현 및 이제 기초 테스트 같은 걸 진행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요구사항 생성 기능, 분류 기능, 속성 추출 기능들에 대한 정의와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할 API 명세를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생성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구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주간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지를 확인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제 최근 5, 6월 동안은 이제 다이어그램 생성 관련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고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이제 LLM을 선정하는 과정이고요. 초기에는 한 모델을 8가지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 선정 기준은 이제 모델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GPU가 고급 GPU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너무 작으면은 한국어 성능이 떨어지고 이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10빌리언에서 30빌리언 사이의 모델들과 이제 라이센스가 상용으로 가능한 것들이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총 8가지를 선정을 했었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60문장에 대해서 요구사항 31개, 비요구사항 29개로 구성된 거를 이제 이제 요구사항인 것만 추출을 하고 요구사항 아닌 거는 버리고, 이제 추출된 31개 중에 어떤 게 기능이고 어떤 게 비기능이고 어떤 게 제약이냐라는 걸 평가를 했을 때 요 4가지 모델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성능이. 요 중에서 요 젠마3 계열이 추출 성능이 100% 추출해오는 성능을 보였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B라는 모델이 이제 0.97 정도로 거의 안정적으로 분류를 해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최종 모델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각 모델 장단점이 있는데, 12B 같은 경우는 그 GPU에 그 모델을 올렸을 때 한 23기가 정도로 이제 되게 소규모 모델이어서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모델인데, 어쨌든 저희는 성능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27B를 최종 모델로 선정을 했고요. 26년에 와서는 그 젠마4라고 하는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젠마3의 장점을 그대로 이으면서 성능이 좀 더 안정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계승을 해서 이 젠마4 모델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LLM 최적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로컬 이제 대형 모델인 GPT나 클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군다나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 내부에 또 이제 목표, 역할, 입력, 작업 절차의 출 형식이라는 위치에 따라서도 이 성능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춰주기 위해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를 참고해서 이런 식 전체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프롬프트를 만들 때 퓨샷이라고 하는 예시를 몇 개 넣어주거나 하는데 퓨샷은 또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그쪽으로 가속화되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퓨샷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규칙을 우선으로 판단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제 실제 테스트하는 샘플들에 대한 정답이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요구사항을 생성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비정형 문서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파라 이동사 형태의 요구사항을 만든다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일단 최초의 정의를 받았을 때 문장 분할 및 복원, 요구사항 문장 선별, 의미 구조 분석, 의미 구조 재구성 이렇게 4단계를 전달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요거를 그대로 로컬 LLM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특히 요 의미 구조 분석 단계에서 젠마가 정보 유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유실이 안 되면서 안정성 높일까 하다 해보니까 이제 이런 세부적인 단계를 구현을 해줘야 이제 로컬 LLM에서는 이제 대형 모델의 성능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지금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분류 기능은 이제 정의해주신 12개 상위 범주가 있고 요거를 이제 저희는 페이런트 키, 차일드 키가 있다고 했으니까 페이런트 키를 먼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차일드 키를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할 때 이 문장 특성상 이제 분류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한테 대체 분류 후보를 같이 제시해주면 어떨까 해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1단계 분류는 품질 특성이 나왔고 2단계 세부적으로 보안 프라이버시인데 이게 대체 후보로는 규제 준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요구사항 속성 추출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문장에서 수치값이나 대소 비교 같은 거를 추출하는 건데 일단 요 추출할 때 정량 정성적인 타입을 이제 양식으로 강제할 수가 있어서 이제 수치값을 문자값으로 잘못 넣는다거나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금 양식으로 강제를 하게 했습니다. 네, 요구사항 품질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해 주셨던 인코스 문서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최초로 언급해 주신 1차 선별 규칙 7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이제 결과는 이제 결점수, 결점 이유, 이제 문장 개선 3가지를 결과를 내는데 요 규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고 PDF에 있는 내용들을 LLM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PDF를 정제된 컨텍스트로 만드는데 이 정제된 컨텍스트는 이 문서 자체가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맞게끔 좀 더 한번 튜닝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이제 각 규칙마다 이런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규칙 평가할 때 한 번씩 주입을 해서 LLM이 평가를 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요구사항 생성 기능을 간단하게 녹화한 기능인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워크플로우처럼 사람이 개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저희 나름대로의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축한 거를 녹화해 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킵 드랍 같은 게 나와 있었는데
드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요구 사항이면은 다시 킵으로 살린다던가 하는 것들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구현한 내용입니다. 예, 정리하자면은 이제 로컬 LLM을 선정을 했고 이제 그 로컬 LLM에 대해서 최신 모델로 이제 마이그레이션도 했고 이제 로컬 LLM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젠마 특히 젠마에 대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요구사항 생성 기능에 대해서 로컬 LLM에 맞게 좀 세분화가 필요해서 세분화 기능을 구현하고 이제 분류 속성, 품질 평가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답이라고 할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GPT 5.5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최적화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기능별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최적화를 하고 이제 오후 세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추가로 어떤 것들을 작업해야 될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키고 준비해 주세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테스트를 하고 계신지. 훈련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주간 회의 때마다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면 좋을까 논의를 하면서 전달받은 데이터로 문서 뭐 회의록 같은 예시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만드는 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프롬프팅으로 가이드를 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언어를 이해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지식 습득이나 뭐 코드 습득이나 그런 게 아니라서 학습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학습이라는 게 언어를 이해시키는 게 학습인 거지 이해를 시키는 게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텍스트입니다. 네네. 뭐 요구사항이 뭐뭐는 뭐뭐하다라는 거를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네네네. CSML은 아직 오후 세션에 다이어그램 생성 쪽에 대해서 CSML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CSML 자체를 생성하는 거는 힘들고요. CSML을 위한 제이슨 생성까지는 됩니다. 지금 나서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하시죠. 혹시 토론할 사항 있으면 이따가 점심시간에 하시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젠마 4로 이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됐는데 몇 년 있으면 또 이제 젠마 5 계속 이제 나올 텐데 또 다른 데서 도종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게 나왔었을 때 또 이렇게 새로운 조정이나 튜닝하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이게 오후 세션에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평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학습을 하냐 마냐의 문제는 이거를 모델이 아예 모르는 지식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CSML 코드 자체를 모르는 거는 학습을 시켜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중간 산출물이 어느 단계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CSML 렌더링을 위한 제이슨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LLM들은 제이슨 포맷을 되게 잘 만들거든요. 제이슨 포맷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학습이 필요 없고 만약에 도메인 지식이 좀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굳이 학습보다는 레그를 구축해서 그때마다 주입을 시켜주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렇게 구현하게 되면 학습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5 세션에 그런 내용이 잠깐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조금 교수님 질문에 조금 더하는데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뭐 하네스, 뭐 레그,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이라고 이렇게 한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하면 젠마든 뭐 Q&A든 모델이 새로 나왔어.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의 소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갈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다시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걸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라도 젠마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짜놨는데 최신 모델 중에 QA이 너무 좋아해서 얘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프롬프트를 개발자가 새로 짜야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정리됐단 말씀이시죠? 대략적으로 좀 이게 모델 왜냐면은 이게 모델마다 학습을 할 때 회사마다 템플릿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 구조에 따른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출시가 됐을 때 얘네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보통 레포트가 나와요. 그걸 보고 그 프롬프트에 맞게끔 약간의 최적화는 개발자들이 해줘야 돼요. 최전신 분은 예, 괜찮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의해 놓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급 이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고급 엔지니어가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오픈 AI 호출하실 때 그냥 클라이언트 만들어서 그쪽으로 API 호출해서 받아오고 그거를 이제 뭐 스키마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걸 해주시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저희가 젠마 서버를 올려놓으면은 그것도 동일하게 오픈 AI API 호출하는 것처럼 그대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놓으면은 모델 API 호출하는 것만 이제 갖다다가 쓰면은 그 앞뒤로 스키마 프롬프트를 정의해 놓으면은 중간에 모델 호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단순히 이제 LLM API 호출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밥 먹으러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